네, 박할머니 과연 진범일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걸까요? 본인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은 박할머니의 행적에 수상한 점이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범행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범행 동기는 아직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할머니가 사건 발생 전날에 마을회관에서 피해 할머니들과 이 화투를 치다가 다툰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들어온 기사를 보면 박할머니 가족들은 화투를 친 적도 싸운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사건 당일에 박할머니와 피해 할머니들은 마을회관에 다시 모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박할머니의 이동 경로가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니라 이 화투를 치다가 다퉜던 할머니의 집을 지나가는 길로 돌아서 마을회관에 갔다는 겁니다. 범행을 앞두고 피해 할머니의 위치나 동태를 파악하려고 했던 걸까요?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건 직후 위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6명이 살충제 음료수를 마시고 쓰러졌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마을회관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고 박할머니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박할머니는 이 구급차 대원들에게 회관 안에도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단에 앉아서 먼 산만 쳐다봤을 뿐입니다. 이 경찰이 구급차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박할머니가 피해자들을 모른 척했던 걸까요? 아니면 당황해서 주저앉아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으로 경찰과 피의자 주장이 가장 엇갈리고 있는 살충제 흔적 문제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박할머니의 옷과 전동 스쿠터 손잡이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박할머니 가족은 피해자들을 닦아주다가 묶은 것이다. 이 내뱉은 거품과 토사물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사물에서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박할머니가 토사물을 닦아준 것이 아니라 음료수에 살충제를 타다가 손에 묻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금계리는 80여 명이 사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웃 사촌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을 주민들을 살해한 피의자로 구속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